안녕하십니까. 전찬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써놓고 이제 바빠서 가족 행사한다고 가서 국사 지금 재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국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먼저, 백제부터 발전을 했죠. 이제 백제는 목지국, 그죠? 부여에 있는 왕자, 부여의 왕자가 내려와서, 그죠? 고구려로도 갔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를 통합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10개의 가문이 합쳐서 하다가, 나중에는, 100개의 가문이 해양을 제패한다 해서 백제라는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 갔을 때, 이 백제가, 한강유역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무역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틀을 만들고 근초공황대 4세기 때 가장 먼저 융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슈퍼 고왕, 옛날 왕인데 초슈퍼 왕으로 백제에서 가장 융성기를 주었죠. 자, 그리고 고구려는 부여에서 왕자가 또 내려와서 졸본성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부여의 이 정치제도인 그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출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회의 해가지고 이 부여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이 왕자를 따라 내려와서 만들게 되고, 근데 이제 부여는 그래도 이 부여가 어디 부여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부여죠. 부여. 여기는 고리교려고, 여기는 백제고, 여기는 신라. 이렇게 부여가 그래도 평야도 있고 그런 말 비해서 고구려는 이제 산이 너무 많으니까 약탈 경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약탈 경제를 많이 했고, 5세기 때에는 강력했는데 광개토, 넓을 광, 흑토 10개냐 큰 땅을 만든 대왕, 광개토 대왕 때는 굉장히 커졌는데 만주, 간도, 만주 지역하고 부여 지역의 일부, 금관가야까지 공부했으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했을 때 고구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하란 강이고, 여기가 요동반도고, 요 동쪽, 요하의 동쪽, 이건 요서거든요. 요동반도를 통해서 여기서 해군을 운영을 했으니까, 금관가야를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금관가야 공격을 하고, 한강의 이북도 이렇게 내려와서 한강 북쪽을 점령을 하고 차지를 했죠. 이 광개토 대왕릉 비의 그 내용이 이제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제 평양천도 했는데, 평양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평양, 고구려에서 이게 한강이고, 대동강 있는 요 평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배를 타면 중국 바로 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진 정책이 이 중국을 경영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통제를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해나가면서 이 밑에 부분도 백제와 신라가 밑에서 이 고구려가 팽창하는데 나중에 우왕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제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 때, 오래 살았나 보네요. 이 장수왕 때 이렇게 남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평양천도 수도 옮기는 게 나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호는 이제 영락인데요. 영락대제. 연호는 뭐냐면, 이 황제가, 즉위를 하면, 광개토 대왕 1년은 영락 1년, 광개토 왕 2년은 영락 2년, 이렇게.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를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대왕이죠. 성왕, 고구려 천하관. 고구려 자체가 영락대왕, 성왕, 대왕이고 성왕이다.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고 고구려의 황제가 천하의 중심의 황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제가 됐으니까 독립된 연호를 쓰죠. 고종 황제도 광무개 역할 때 광무라는 연호를 쓴 것처럼 연도에 호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제시대에는 일본은 소화, 일본 황제는 소화 1년, 2년, 3년 이렇게 일제시대. 장수왕을 보면, 이렇게 국내성에서, 그러니까 졸본성에서 하다가 국내성으로 옮겼고, 그런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왕권은 강화된 겁니다. 국내성에는 그 전에 이제 귀족들이
기존의 틀을 잡고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수도를 옮기면 평양으로 옮기는 동안에 왕이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죠. 그러면 새로운 귀족은 허락받고 이 땅을 또 이렇게 차지해야 되죠. 이렇게 수도, 도시를 계획하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왕이 전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이거 뭐 이동하려면, 여기 건설하려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니까 왕이 힘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남진 정책으로 한강유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고, 뭐 중원, 충주, 중원고구려비, 충주에, 뭐, 여기에 대전이면 여기 청주고, 여기 충주면 충주에 충주, 중원고구려가 있죠. 여기 대전, 청주, 뭐, 충주 중원고구려비. 여기까지 내려와서 비석을 세워서 고구려 영토가 여기까지였다라는 게 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찾고, 여기 충주까지, 한강이 여긴데, 한강 밑에거든요. 한강 밑에. 그러니까 백제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걸 뺏겼다는 거잖아요. 이만큼까지. 백제가. 뺏기니까 백제도 이렇게 쪼그러져 있고 신라도 조금은 있으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나제동맹, 그죠? 제나동맹, 백라공맹, 해서 동맹, 신라하고 백제가 나제동맹 체결해서 그 다음에 이게 고구려가 더 내려오는 거를 막았죠. 백제가 근데 이제 계속 밀리죠. 계로왕도 전사하고, 문무왕 때, 문주왕이네, 문무왕 때, 웅진. 웅은 공 비슷하죠? 웅공, 그죠? 웅진 시대에는 왕권은 좀 떨어지고 귀족 세력은 좀 강해졌었고, 이제 백제 왕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예요, 공주로. 공주, 산으로 해서 수비하기가 좋아서, 수도를 이렇게 피신한 거예요. 산성으로. 그러다가 위례성에서 백제가 위례성에 있을 때 한성, 위성, 서울, 지금 서울 근방이었다가 웅진으로 공주로 내려갔다가 부사, 사부, 그죠? 사부의 말을 들었나? 부여가 삽이거든요. 그때 사부의 말을 들었나? 웅공에서 더 넓은 쪽으로 가서 중기 새로 흥해보자라고 얘기한 거고. 동성왕하고 뭐 혼인정책을 했기도 하고. 근데 무령왕릉 보고 그러면 좀 중국을 한 것 같아요. 중국 남쪽 22담로로 22개 행정구역 해외에다가 22개 지역 해외 지역 식민지 행정구역 이렇게. 어쨌든 중국 남조하고 서로 연결을 했다는 게 무령왕릉이 이게 벽돌, 이게 무덤 양식, 왕릉의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는 거죠. 사비시대에 보면 성왕이 융성했죠. 강화도 성왕이네요. 이 부여시대의 연광을, 옛날에 그 부여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부여에서 고구려도 왕자가 내려오고, 그죠? 백제도 내려왔는데, 우리는 남쪽에, 한강 이남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 하고, 불교도 정리하고, 중앙, 관청이 정비되고, 관직제도, 공복제도 정비돼야 강해지는 거죠. 사비로 천도를 했네요. 그죠? 부사. 사비로 천도를 했습니다. 강해지려고. 항장무역은 탈환 못했네요. 관산성 전투에서 그죠? 성왕이 전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사비로 천도하고 왕이 나가는데 전사를 해버리면 이제 개혁이 마무리돼서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냥 아쉽게 되는 거죠. 자, 신라는 지증한 13년 섬나라 우상국에 대해서 노래도 나와요. 지증한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시록 시리즈 50페이지 셋째 줄 이렇게 우리 때 독도는 우리 땅 하고 불렀을 때 나온 거. 신라 주, 군, 현 이렇게 관직제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법이 흥하니까 불법, 불교 공일하고 2차전이 순교되면서 흰피가 나왔다고 그러죠. 율령, 법률을 반포는 발표한다는 거예요. 반포. 관직 등급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관복, 관리의 복색의 색깔이 정해져요. 그러면 관리가 이제 유니폼도 맞추고 계급도 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정이 되는 거죠. 자, 상대등은 수상, 병부는 병사하는. 그래서 자주의식. 연호가 권원이네요. 황제라는 거죠. 황제. 연호가 있다는 것은 권원. 그러니까 중국도 황제가 있지만 우리도 황제다. 신라 대왕이다. 황제다. 금관가야를 쳐들어가서 이제 멸망시키고 점점점 가야를 흡수하기 시작하죠. 진흥왕은 6세기 때 전성기인데 진흥했다. 전질하고 흥했다. 이렇게 외워야죠. 그러니까 4, 5, 6 근초고왕 백제 그죠?
5세기 광개토왕, 장수왕, 고구려. 그다음에 6세기 진흥왕, 진흥왕, 신라. 한강유형 백제가 차지했다가 고구려가 조금 쳐내려오다가 일부 잠깐 차지했다가 거의 이제 신라가 차지하는 거죠. 자, 전성기 때 함흥평야까지 올라갔다. 함흥평야. 그러면 이렇게 정성기 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까지 여기다 비석 하나 세웠죠. 그죠? 한강유역도 점령, 여기 한강 있고 여기 뭐 금강 있고 그러면 한강유역도 점령했다. 이제 북한산에다. 여기서 비석 세우고 대가야도 점령했다. 여기서 비석 세우고 이렇게. 진흥왕 순수비가 뭐냐면 거기 갔다 왔다. 이렇게 4개. 그러면 여기 아마 여기 이렇게 해서 4개를 세워서 여기까지 내 영토 내 땅. 그죠? 단양적성비. 그다음에 단양적성비. 청소년 수련단체 화량도인데 화량도 중국과 직접 고려했고 고구려 백제 연결을 차단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유죠. 경제력 교통 편리 때문에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죠. 이제 화랑도가 청소년 수련단체죠. 국가에서 화랑도 정책적으로 쟁편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뭐 서로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뭘 써놓은 거지? 가야는 6가야가 있었죠. 6개가 가야가 있는데 이게 뭐 고령가야 무슨 대가야 금관가야 무슨 가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쇠가 잘 발달했고 뭐 지형적인 연인도 있을 것 같은데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가야 연맹체 연맹은 시족에서 부족이 되고 시족에서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연맹왕국 부족들이 연합한 연맹 그죠? 시족에서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에서 연맹한 연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 상속하는 형제 뭐 또 그러니까 왕국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형제 하다가 이제 자식한테 상속하는 부자 상속의 왕국까지 해야 틀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제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 왕국인데 그러다가 이제 부자 상속이 되는 왕국이 되고 그러면서 법령이나 종교 발표, 종교나 법률, 그죠? 관직제도, 관등, 뭐 공복제도, 법률, 그 불교 수입하고 법률 정비되고 관등이 조직되고 행정조직이 완성되면 그러면 좀 탄탄한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방으로 점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6가야가 연합이었다가 후기에는 금관가야가 이제 멸망하니까 신라가 그러니까 후기에는 대가야가 남아서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그죠? 자 철기가 많고 토기에서 세키 지방의 토기겠죠. 세키 토기로 영향을 준 거죠. 자 중앙 집권은 중앙에서 맘대로 한다는 거죠. 독자적 근데 신라 백제가 압박했다. 소국, 작은 나라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어디가요? 가야가.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가 신라 있거든요. 여기 신라가 있는데 요 금관가야를 쳐서 멸망시키고 대가야가 여기 꽤 있었나? 뭐 해가지고 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나머지가 뭉쳐서 하는데 이거 각각의 독립된 부족처럼 이렇게 지냈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